영상은 2014년 5월 11일 CAT 1급 2교시 문제 이제 세 번째 영상이죠. 문제 3, 4번 이제 모델링하고 최적 그 선의 길이 그 다음에 최적 산출까지 하는 거죠. 예. 저 자꾸 버벅거려 죄송해요. 태그하고 하려니까 진짜 힘드네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저번 영상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번 CAT 1급 첫 번째 모델링 수정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순서라는 게 발생을 하고 이제 내가 그냥 도면 보는 순서대로 보면은 그 순서에 어긋나서 하다 보니까는 이거 어디 수정해야 되지? 어떻게 수정해야 되지? 막히는 부분도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모델링 쪽은 서비스로 주어졌지 않나. 거의 서비스 개념으로 주어진 것 같아요, 문제가. 너무 쉬운데. 어떤 형상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이거를 못 그리시는 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요 호를 못 그리시는 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요거 한 가지는 걱정돼요. 이거 아마 이제 이 문제 못 푸셨다 하면, 이거 못 그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이건 아마 못하지는 않을 텐데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휘어 있는데 이게 그냥 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원형이죠. 원형이 이렇게 이제 경로를 따라서 갔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부분 여기서 뭘 쓰느냐 스윕을 쓴다라고 하는데 물론 스윕을 써서 안 되는 건 아닌데 스윕을 제대로 쓸 줄 아시는 분들은 크게 상관없는데 스윕을 좀 잘못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특별한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거의 이제 저게 단순하게 스윕이 되게 경로가 단순하기 때문에 여러 개가 조합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긴 해요. 아마 제가 우려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텐데 저거는 굳이 스윕으로 할 필요 없는데 저런 형태라면 그러니까 경로 자체가 스윕이라는 건 경로가 복잡하다라고 하면 스윕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 경로 자체가 뭐예요? 정확하게 호잖아요. 호 경로가. 그럼 얘는 솔직히 말하면 스윕을 쓰시는 것보다 리볼브를 사용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지금 이 스윕으로 대부분 처리를 할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이거 최적이 이 KPC에서 제공하는 정답의 최저값하고 똑같이 안 나올 거예요. 왜 이게 스윕을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도 최적이 달라지고 아마 이제 캐드 버전에 따라서도 최적이 달라질 거고 이걸 저는 이제 리볼브로 한다 그랬잖아요. 리볼브로 한 사람은 또 달라질 거고 형상의 문제는 없어요. 형상의 문제는 없는데도 최적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예전부터 있었던 고질적인 문제고 이런 이제 공면, 복합 공면이라 그러죠. 이게 원에 의해서 공면이 있는데 그 원을 또 리볼브로 돌려가지고 공면이 입체적으로 생겨요. 이런 복합 공면들은 거의 대부분 3D 캐드들이 고질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지만 어떻게 모델링 방식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같은 소프트웨어에서도 형상은 똑같은데 최저값은 달라요. 왜냐하면 모델링 한 거에 따라서 그 최적을 연산하는 알고리즘이 좀 달라지나 봐요.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제가 프로그램 개발자가 아니니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항상 달라져요. 그럼 이제 그게 최저값이 달라지면 걔는 어차피 우리는 이 문제는 우리 모델링한 걸 제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최저값이 다르면 이제 그 다른 것 때문에 틀리면 무조건 감점이냐. 근데 대부분 이 연습하는 학생들이 겁을 먹는 게 선생님 그렇게 다 그때그때 달라지면은 이거 문제 만든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모델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이 사람 어떻게 모델링했는지 그런 걱정들을 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건 이런 일이 있는 거를 이 문제를 그러니까 이 시험을 시행하고 있는 요 KPC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서 이 최저값 같은 경우 길이값 말고 길이값은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최저값 같은 경우는 오차 범위를 갖고 있고 그 범위 안에 들어오면 맞는 걸로 인정을 해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이제 앞에 이제 6자리 그 소수점 뒤에 4자리란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 물론 이제 앞자리는 7자리가 될 수도 있고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1의 자리 틀린 거는 감점 안 돼요. 이게 이제 어쨌든 전체적인 값의 비율 값으로 몇 프로라는 걸로 채점이 되는 거기 때문에 딱 잘라서 뭐 무조건 1의 자리가 다 허용이 된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 전체적인 사이즈로 봤을 때는 1의 자리 정도는 영향을 안 줘요. 그리고 10의 자리도 거의 영향을 안 줘요. 10의 자리까지 틀릴 수도 있어요. 요거까지도 영향을 거의 안 줘요. 100의 자리 넘어서 틀리면 이제 아예 틀린 값이다라고 보고 거의 대부분 이런 공면 때문에 틀리게 되면 거의 1의 자리, 많이 틀리면 1의 자리까지, 복합 공면에서 틀리면 1의 자리까지 틀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연습하는 학생분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도 학생들한테 누누이 하는 얘기인데 이건 오차가 있으니까 1의 자리까지 틀린 거는 보지 마라. 신경 쓰지 마라. 근데 아예 신경 쓰지 말라고 얘기는 안 하고 만약에 선생님 값이 다르게 나왔어요. 그러면 한 번만 더 다시 그려봐. 라고 얘기해요. 한 번만 더 다시 그려봐.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다시 그리면 그래도 똑같이 틀리게 나와요. 라고 하면 제가 옆에서 그려요. 제가 그려서 제가 그린 거랑 또 지적을 비교를 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린 거를 갖다 붙여가지고 겹쳐놓고 어디 틀린 데 없나도 봐요. 그러게 하고 다 틀린 데가 없는데 그래도 최저값이 틀리다라고 하면 이제 1의 자리나 이런 데 맞은 1의 자리에서 틀린 거니까 이거는 오차가 인정이 되는 거니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아마 이제 이 문제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있어요. 근데 문제 모델링을 하는 과정 자체는 솔직히 말하면 얘는 너무 쉬워. 너무너무 쉬워. 일단 제가 이걸 딱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 평면만 그리면 될 것 같아. 이 평면만. 그래서 평면에 뭘 그리느냐. 이제 이걸 그릴 거예요. 이거. 이렇게 요거.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나눠지잖아. 나눠져서 요거 하나 그릴 거고 요거 하나 그릴 거예요. 그리고 얘는 여기서 원 하나 그릴 거예요. 이거 하나 그리고 끝낼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다 이제 이걸 만들 수 있다. 되게 단순해요. 그래서 평면 상태에서 그냥 그릴 거니까 이 지금 평면도인 상태에서 제가 바꾸지 않을 거고 이 상태로 그냥 그릴 거거든요. 라인 여기서 잡고 위쪽으로 직격키고 위쪽으로 45. 되게 작네요. 좀 확대할게요. 하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137이죠. 그다음에 전체 높이가 99네요. 그다음에 이쪽으로 51이네요. 문제는 이제 제가 첫 번째 걱정한 거 이거 못 그릴 것 같다. 이거 어떻게 그리느냐. 솔직히 말하면 저거 뭘로 그려요? 아시는 분들 다 알 거예요. 아크로 그리시면 돼요. 근데 아크를 내가 쓸 줄 모른다. 못 그리느냐. 아크 쓸 줄 몰라도 그릴 수 있어요. 이게 이제 R177이잖아요. 그럼 결국 이 원의 중심점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원이 가지고 있는 호지만 호가 원의 일부니까 이 원이 가지고 있는 한쪽 끝점 요 위치 알고 있죠. 요 끝점 위치 알고 있죠. 이렇게 점 두 개의 위치를 알고 있으면 이 호의 중심을 찾을 수 있어요. 왜? 이 끝점에서부터 요 호의 중심까지 거리는 얼마예요? 반지름 177이에요. 요쪽 끝점에서부터 거리는 얼마예요? 177이에요. 그러면은 뭐 해주면 되냐면 서클 해가지고 여길 중심으로 177 그다음에 여길 중심으로 177 하면 만나는 점이 두 개가 나와요. 여기하고 여기. 근데 여기는 아니겠죠. 여기가 중심이면 177 하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쵸? 그러니까 뭐 여기겠지.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면 되는 거고, 솔직히 이제 저렇게 하면은 이제 저게 이제 제도의 기본적인 원리고, 저렇게 그리는 건데, 오토캐드에서 편하게 할 수 있게 제공해 주는 게 뭐예요? 아크잖아요. 그냥 아크로 그려. 그럼 아크 A하고 뭐예요? 여기가 시작점. 시작점이 여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크는 기본적으로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그리려고 해요. 그다음에 시작점은 여기. 여기서 반시계로 이렇게 가야 돼. 그렇죠? 자, 여기가 시작점. 그 다음에 여기가 무슨 점이에요? 끝점이잖아요. 그러면 옵션을 봐야지. 지금은 두 번째 점을 요구하는 거지. 끝점을 요구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끝점. 그렇죠? 2 엔터. 그리고 끝점을 입력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예요? 반지름. 그럼 여기 옵션에 보면 반지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R 엔터. 자, 이때 지금 화면에 호가 그려지는 게 안 보이죠? 이 상태에서 반지름 값을 입력하면 될 때도 있지만 간혹 가다가 에러가 나가지고 못 그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177. 예, 잘 그려지네요. 근데 간혹 가다 못 그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안 그려지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만약에 그런 에러가 발생을 했다 나는. 그러면 아크 다시 한번 할게요. 시작점 2 엔드 끝점 그 다음에 R 해준 다음에 이렇게 안 보이잖아요. 저는 그럼 마우스로 움직여요. 이 상태에서. 움직이다 보면 이렇게 호가 그려지는 게 보이는 순간이 나와요. 이 상태에서 반지름을 입력하면 100% 그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저는 아크 할 때 저 시작점 끝점 반지름 할 때 무조건 하는 행위가 뭐냐면 마우스로 움직여가지고 저 호가 그려지는 게 보이게 해줘요. 그리고 나서 177 이렇게 해준다. 그러면 이제 그렸잖아요. 그렸으면 이제 요 안쪽에 있는 호는 여기서 19mm 옵셋 되는 거니까 옵셋 19.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는 23. 그렇죠? 옵셋 23이니까 옵셋 2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F 자, 선택하고 Shift 누르고 여기는 그냥 EX 연장 아이고 그냥 2가 돌렸네요. EX 연장으로 자꾸 키보드가 오타가 나네. 이렇게 늘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예요? 46 옵셋 46 자 EX 여기까지 연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3개 영역은 나왔는데 얘를 가지고 리전을 한다고 해서 영역 3개가 나오진 않죠. 그럼 이걸 하면 이제 얘를 가지고 내가 만약에 하나를 이제 다 합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끊어가지고 이렇게 합쳐줘요. 합쳐주면 이거 합쳐져가지고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그려야 되잖아. 그래서 일반적인 강사님들 요거를 어떻게 처리를 하시냐면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마 이렇게 놓고 CO 카피 해가지고 3개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자 얘네들은 지우고 자 이거 합쳐서 하나 내가 원하는 형태 자 그리고 여기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 또 하나 이렇게 만드실 거라고요. 마지막은 뭐 제가 안 해줘도 아시겠지만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내가 오늘 또 하나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하나하나 합쳐가지고 이제 위치 다시 맞춰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저렇게 이제 단면을 프로파일을 생성을 한다고 하면 근데 굳이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CAT 2급 문제 가지고 이제 3D 모델링 하는 그 콘텐츠를 보신 분, 즉 ATC 쪽 콘텐츠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됐으면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바운더리죠. BO. 그냥 BO 해가지고 점 선택해서 2점, 2점, 2점 엔터 쳐주면 무브해서 제가 빼낼게요. 예 해서 땅 이렇게 하나 나오잖아요. 그리고 얘를 이제 지워버리면 되지 선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는데 바운더리라는 기능 좋은 기능이 있는데 뭘 그걸 다 일일이 3개를 카피해가지고 내가 여기선 이 영상이 필요하니까 얘 하나 만들고 저기선 저 영상이 필요하니까 쟤 하나 만들고 딱 이거를 하는 거를 제가 이제 그 선생님이 그렇게 하는 걸 딱 보는데 야 참 고급지게 수업한다. 미치고 화한장 하겠는 거예요.
뭐 그게 안 되는 건 아닌데 아니 컴퓨터 가지고 일하는데 왜 그렇게 고급지게 일해? 그렇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요. 자, 이러면 이제 준비 끝났으니까 돌릴게요. 자, 등각으로 이렇게 또 돌려주고. 이제 얘는 몇 미리 돌출하면 돼요. 일단 요 깊이 다 돌출하면 되겠죠. EXT. 자, 돌출. 자, 얼마? 101, 101. 네, 돌출해주면 돼요. 그쵸? 자, 100일만큼 돌출했는데 이게 이제 정면에서 봤을 때 여기가 스트레이트잖아요. 근데 얘는 아니다. 야, 입도가 돌아갔네. 이면이. 그럼 저면 어떻게 해요? 돌려주면 되지. 뭘로? 솔리드 에디트로. 그쵸? 솔리드 에디트. FR. 어느 면? 요 윗면. 엔터. 자, 축은 어떻게 잡아줘요? 자, 여기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잡아줘야 6도가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6 입력을 해주면 이렇게 돌아간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면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된다. 그쵸? 다시 등각에서 바라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얘랑 얘를 돌출을 하는데 얼마를 돌출해 줄 거냐? 저라면 이게 돌출하는 끝점이 여기에요. 여기고 이제 여기는 경사가 졌죠. 그러면 17mm요. 난 저라면 17mm 돌출할 거예요. 17mm. 그러면 EXT. 자, 얘만 돌출할 거냐? 아니다. 옆에 것도 같이 돌출할 거다. 둘 다 17mm를 돌출해 줄 거다. 선생님 얘는 더 많이 돌출해야 되는데요. 근데 그 많이 돌출하는 기준이 뭐냐면 이 경사각을 가진 다음에 그 경사각에서 40mm가 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작업을 좀 편하게 해주려면 뭘 해주는 게 좋냐. 대부분 강사님들이 그럴 거예요. 여기서 이걸 그리고 여기서 이 위치를 그릴 거예요. 그래서 그 위치를 가지고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고요. 너무 많이 그래도 심하게 생각을 하면 어떤 강사님들은 아마 여기는 이렇게 경사져야 하고 여기는 또 이렇게 원이 나와야 되니까 이 단면을 안 그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요 형태 그리고 요 형태 그려가지고 크로스 시킬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인터섹스를 할 거라고요. 교차 형태를 만들 거라고요. 근데 얘가 그렇게까지 단 프로파일 2개 써가지고 교차 형태를 만들어서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솔리드 에디트라는 기능 자체를 좀 잘 이해를 하고 있다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오토캐드에서 이 3D 모델링 하는 분들, 지금 이 3D 모델링을 할 줄 아는 부분들 중에서 일부 분들이 조금 응용하는 것 자체가 너무 똑같은 방식, 무조건 프로파일 그리고 프로파일 돌출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야 된다. 계속 그 생각만을 하세요. 근데 3D에서 우리가 어떤 모델링을 할 때의 응용력이 되게 자유롭게 모델링을 하려면 수정하는 기능들을 되게 잘 쓸 줄 아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오토캐드 3D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인벤터라든가 솔리드웍스라든가 그런 3D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단면을 그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불 연산을 통해서 하는 것만으로는 좀 제약이 좀 너무 크고 또는 비효율적일 때가 되게 많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만들어진 형상에서 형태를 수정 해가지고 실제 설계를 할 때 어떤 포인트를 따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그 포인트에서 어떤 면을 하나 따내고 걔를 또 수정을 하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 설계 모델링 설계 방식에 좀 제약이 많이 가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좀 그렇고 결국은 이제 이 상태에서 뭘 해주냐면 요 안쪽에 있는 이면과 이면을 일단 요 15도 각도를 맞춰줘요. 그러면 얘는 끝나요. 얘는 왜냐면 이 점에서 이렇게 15도니까.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돼요? 여기 맞춰졌으면 뭐 해주면 돼요? 이 면을 옵셋으로 40mm를 보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솔리드 아이고 맞네. 에디트 엔터. 자, FR이죠.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얘하고 동시에 면을 기울이지 못해요.
솔리드 에트 명령이. 그래서 일단 얘를 선택을 하고 엔터. 그다음에 요렇게 15도니까 여기서 아이고 여기 끝점에서 이제 이쪽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바라보고 그다음에 15도 이렇게 올라갔죠. 그러면 이 과정을 여기 있는 면에도 한번 또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다시 R 엔터. 명령이 안 끝났어요. 예, 솔리드 에트 명령은 안 끝나죠. 명령 한번 실행하고 나면 R 해서 이제 요 뒤에 있는 면을 잡고 엔터. 기준 축은 같아야겠죠. 같은 축을 다시 잡고 똑같이 15 해주면 vs 컨셉. 일단은 하나의 면처럼 저렇게 나와요. 이 상태에서 이쪽에 있는 면만, 이 면만, 그쵸?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솔리드 에트 명령을 끝냈는데 원래는 지금 안 끝내고 계속 할 거예요. 다시 이어서 할게요. 그냥 이어서. 만약에 저라면 지금 설명한다 명령을 또 끊었는데 솔리드 에디트 FR 빵 찍고 딱 찍고 15 그 다음에 다시 R 안쪽 면 딱 찍고 딱 찍고 15 다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바로 명령 안 끝났잖아요. O 엔터 옵셋으로 바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 안쪽 면을 찍어요. 찍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돌출이니까 그냥 플러스죠. 플러스 40. 그래서 뭐 해주면 돼요? UNI 유니온으로 하나를 합쳐주면 돼요. 그러면 vs 컨셉 이렇게 처리가 된다. 자, vs 2D 와이어프레임. 자, 평면에서 보면 이 형태, 정면에서 보면 이 형태, 우측에서 보면 이 형태. 자, 그럼 남은 거 뭐예요? 남은 거 이제 요거다. 복합공면 요거 하나 남았다. 얘는 이제 요 평면에서 보이는 이 원을 하나 그려주면 돼. 그 원의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고, 그 위치를 어떻게 잡느냐. 일단 저는 이제 이거 그릴 때 어차피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26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선 색깔을 잠깐 바꿀까요? 여러분들 보이기 좋게 선 색깔을 도면층에서 바꾸지 말고 특성에서 선 색깔을 제가 빨간색으로 다시 바꿀게요. 빨간색으로 바꿔서 라인, 자, 요 끝점에서 이쪽으로 26mm인가요? 28mm인가요? 확대를 해서 봐야죠. 그렇죠. 28mm, 26mm로 할 뻔했어. 아, 실수할 뻔했어. 퇴근하고 하는 거 너무 힘드네요. 자, 라인. 이쪽으로 28mm. 자, 그리고 위로 올라온 게 얼마였지? 축소해서 17mm. 위로 올라오는 게 17mm. 그쵸? 17mm 올라왔고, 그쵸?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여기다 원을 그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얼마만큼 더 올라와요? 요 반지름만큼 올라오겠죠. 중심선에 대한 반지름이니까, 여기서 54mm가 올라올 거예요. 자, 이렇게 선을 그려줘요. 54mm.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선은 이제 필요가 없어요. 요 선만 있으면 되고요. 요 선이 필요한 이유. 여기다가 요 점에다 맞춰서 원을 그려야 된다. 그리고 요 점을 축으로 회전을 시켜야 된다. 네, 두 가지에서 이제 다 필요하고, 그 다음에 원을 이제 여기를 그리려면 지금 UCS 상태로 원을 그리면 서클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져요. 아니죠, 요거는. 그러면 이제 UCS를 바꿔줘야죠. 그래서 UCS 엔터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 뭐 이쪽이 X축, 뭐 이쪽이 Y축,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클 해가지고 요 끝점을 딱 잡고 여기 원의 반지름이 얼마였냐? 16이었죠. 여기서 16 그려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얘는 다시 특성 바이레이어로 바꿔줄 거고요. 자, 기본 특성 다시 바이레이어로 바꿔줄게요. 자, 그래 놓고 이제 뭐 해주면 되느냐? REV. 얘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요렇게 돌면서 만들어지면 되거든요. 요렇게 돌면 이 방향이 이렇게 돌려면 이 방향이 반시계 방향이 되게 중심축을 잡아줘야 돼요. 그러면 처음 점은 여기를 찍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처음 점을 찍을 때 여기서 바라보는 게, 두 번째를 여기를 찍어야지 내가 반시계 방향이 되느냐, 그게 아니면 이쪽을 찍어야 되는 반시 방향이 되느냐. 근데 저게 반시계 방향이 되려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에서 첫 번째를 바라보는 거니, 첫 번째가 여기 찍히고 두 번째는 이쪽을 찍어줘야 된다. 만약에 내가 두 번째를 여기를 찍게 된다라고 하면 리볼브가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가려고 할 거예요. 이거를 주의하셔야 된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첫 번째를 여기를 찍고 여기서 직교 켜진 상태에서 여기를 두 번째로 찍어주면, 그쵸? 제가 말한 대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제가 만약에 리볼브를 다시 해서 첫 번째를 여기 찍고 두 번째를 여기를 찍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쵸? 제가 원하는 쪽으로 못 가요. 아니, 선생님 마우스를 잘 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안 돼요. 결정이 나는 거기 때문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고,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여기 찍고, 이렇게 해서 몇 도 돌려주면 돼요? 딱 봐도 그냥 90도만 돌려주면 돼요. 90도만 돌려주고, 이거를 UNI, 유니온으로 하나로 합쳐주면 된다. 그리고 이제 얘는 필요 없으니까 델리트 지워주고, 자, UCS는 엔터 두 번 쳐서 원래대로 돌려줄 거고요. 자, 기본 등각인 상태에서 여기서 이쪽으로 가서 이제 3P 자, 여기 찍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찍고, 그 다음에 여기 4분점이겠네요. 4분점 찍고, 자, 그리고 이제 정답 띄워서 이제 정답 확인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정답 띄웠고, 이제 LI 리스트로, 자, 3D 폴리라인 선택을 해서, 자, 엔터. 자, 그럼 이제 길이 값이 맞느냐? 29.2895. 29.2895 정확하게 일치하게 나옵니다. 예, 잘 맞았네요. 자, 그다음 볼륨. VOLUME. 과연 볼륨은 맞을 수 있을 것인가? 예, 제일 관건이에요. 나 불안해. 불안한데. 자, 딱 해서 엔터 땅 치면은, 자, 681. 그쵸? 681 맞았어. 733. 그래, 733 맞았어. 자, 그 다음에 9127. 맞았네? 나 이거 잘못 나올 줄 알았는데, 맞았는데? 맞았는데, 저는 맞았어요. 저는 맞았는데, 이거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따라 했는데, 이제, 아마, 저랑 제 영상을 보고 하신 분들은 맞을 거예요. 근데. 왜냐면 저랑 모델링 방식을 짓고 제 영상을 보고 있으면 따라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마 거의 대부분 저랑 버전이 비슷하고, 모델링 방식까지도 비슷하다라고 하면 맞을 확률이 높아요. 영상 따라 하신 분들은. 근데 이거를 스스로의 힘으로 풀었다. 만약에 내가 이 부분을 수입으로 그렸다라고 하면 안 맞을 수 있어. 근데 그 차이가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1의 자리 정도, 1의 자리 밑으로 차이가 나면 크게 이제 심각한 건 아닌데 10의 자리는 조금 아리까리해요. 10의 자리 살짝 아리까리한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정확히 말하면 그 퍼센테이지는 정확하게 KPC에서 알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주는지는 KPC에서 알고 있으니까 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래요. 어쨌든 이제 1의 자리까지는 괜찮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 이게 1의 자리 밑으로 틀린 거다라고 하면 크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도 상관없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 그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확인하면 된다. 아니면 이제 주변에 이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모델링한 걸 겹쳐서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아마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저 부분의 최적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건 유념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지금 요번 영상들은 찍는데 제가 퇴근하고 찍는 거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좀 중간에 좀 뚝뚝 끊기고 실수하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좀 양해하고 봐주세요. 자, 어쨌든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